관리번호 2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수학자들. 오늘 우리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하나하나의 배움을 모아서 큰 지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쉬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 활동지 다들 받았을까요? 못 받은 친구 있다면 손 번쩍 들어볼게요. 다들 잘 받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활동을 잘 하면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배울 거라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없는지 자기 평가를 통해서 기록할 거니까 잘 기억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의 개념의 씨앗이 될 줄 탐구 활동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씨앗 활동이 있는데 활동지 1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빨대를 준비했어요. 자, 그 빨대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빨대를 더 추가하면 삼각형을 2개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빨대의 개수대로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선생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표를 가지고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가지고 채워보자고 하면 여기서 먼저 삼각형의 개수랑 그때 필요한 빨대 개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 1페이지 한번 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1개면 빨대 몇 개 필요하죠? 우리 진호! 맞아요. 우리 진호가 맨 뒤에 앉았는데도 아주 잘 들어주고 있네요. 삼각형 하나일 때는 빨대가 3개 필요하죠. 자, 그럼 2개일 때는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주 크게 잘 말해줬네요. 5개가 필요하고 3개일 때는 7개, 이렇게 여러 개 우리가 표를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식으로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잠시 선생님이 1분의 시간 줄 테니까 짝꿍들과 같이 얘기해 보면서 이 표를 완성할 수 있는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니 칠판에 선생님한테 1분이 지난 뒤에 짝꿍과 같이 답안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 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 앞에 앉은 미나. 우리 미나가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 떠올려서 이 식을 어떻게 했냐면 삼각형에 대해서는 x라는 변수를 사용했고 빨대는 y라는 변수를 사용했어요 라고 하네요. 오늘 배울 변수라는 개념 또한 우리 미나가 잘 알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미나가 말해준 이 식을 한번 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미나가 먼저 말을 해주긴 했지만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변수, 우리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관계를 말해 줄 거예요. 이 변수는 개념이 뭐죠? 네,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다 라고 우리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그래프를 나타내 볼 거예요. 좌표 평면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선생님이 잠시 힌트를 줬었는데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두 변수 x, y의 관계를 순서상 x, y로 나타내서 어디에?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래프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변수랑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개념 노트에 이렇게 박스 잘 쳐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식까지 표현했으니 우리는 뭐 해볼까요?
맞아요.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패드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다들 패드 하나씩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가져갔나요? 그러면 이 패드에 알지오메스 한번 켜볼게요. 알지오메스 켜보고 여기에 관련된 이 식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한번 그래프 완성해보는 시간 2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한번 패들렛으로 그 결과 보내주도록 할게요. 띠리링! 아주 결과들이 많이 왔어요. 이 결과를 한번 스마트 TV에 딱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주 비슷한 답안들을 잘 제시해 줬네요. 그래서 그 답안을 선생님이 한번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칠판에 또 크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렇게 1,3, 2,5, 또 3,7. 자,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 친구들이 잘 그려본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탐구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탐구활동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높이가 100cm인 병에 일정한 양으로 물을 뺐더니 4분 만에 물이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을 어떤 속력으로 우리 뺐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소진이. 맞아요. 우리 소진이 아주 잘했어요. 우리 소진이가 선생님 100cm를 다 빼려고 했더니 속력은 25예요 라고 아주 잘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관련돼서 어떠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잠시 시간 갖고 이 식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충분한 시간 가졌나요? 이 식 어떻게 나왔죠? 우리 미소. 우리 미소가 선생님 저희 변수 사용해서 y는 100 빼기 25x라고 했어요 라고 했네요. 우리 미소 그러면 이때 y는 뭐를 의미하죠? 물의 양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x는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미소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네요. 이때 바로 분이라는 시간을 x가 의미한다고 아주 친구들이 미소의 이야기 잘 들어서 답변해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해볼 건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알지오메스로 잘 그래프를 그렸네요. 선생님도 그 그림 친구들이랑 똑같이 잘 그렸는지 한번 선생님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도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왔나요?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하트 한번 해볼게요. 다들 잘 나왔다고 하트를 보내줬네요. 선생님도 사랑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그래프까지 완성했으니까 이제 식이 아닌 우리 상황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숫자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온 선생님이 문제 열매 시간을 활동지 5페이지에 준비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비커 모양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죠. 자, 이 비커 모양에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물을 채웠을 때 과연 높이는 몇일까라는 문제예요. 아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둠 활동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둠 활동으로 앉아서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대성이는 왜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평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구나. 선생님의 활동지 뒷페이지에 배움 노트 준비했어. 이거 보면서 잘 참여해 보도록 하자. 화이팅! 우리 일모듬은 엄청 지금 활발한데? 지금 친구들이 다들 자기가 푼 걸 가지고 발표하고 싶다고 순서 없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토키스트 줄게. 이거 하면서 차례차례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해보도록 하자.
자, 친구들,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줬었는데 다들 잘 활용했나요? 네, 그러면 이 15분의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결과를 구했는지 한번 잘 친구들에게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일모듬. 자, 우리 일모듬이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잘 경청하고 또 그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크게 도전해서 자신의 의견 말해보는 경기도 규칙 떠올리면서 일모듬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모듬이 뭐라고 했죠, 친구들? 그쵸? 이렇게 x에 대한 변수를 시간이라고 잡았고 y에 대한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일모듬이 물의 높이다 라고 했죠. 자, 이때 그래프 어떻게 나왔다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나왔다고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물을 채울 때 여기 밑에 넓이가 넓기 때문에 물이 일단 높이가 좀 천천히 증가할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병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주 속력이 점점 빠르게 높이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우리 일모듬이 아주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비커 모양에 대해서는 이모듬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모듬이 아주 발표를 잘해줬죠. 이렇게 이모듬이 여기서 모양을 두 군데를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쵸?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물병일 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이 증가하고 두 번째 모양일 때는 점점 갈수록 넓이가 넓어져서 물이 천천히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비커 모양에 대해서 우리 산모듬이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산모듬 친구들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 혹시 여기서 이 그림에서 특별한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산모듬 친구들이 아까 설명할 때 잠시 빼먹었는데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산모듬 친구들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보게 되면 1번하고 3번은 모양이 똑같아서 증가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2번 혹시 어떻죠? 2번은 병의 높이가 좁기 때문에 더 빠른 속력으로 증가해요 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1번과 3번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요, 친구들? 하나, 둘, 맞아요. 기울기가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속력이 높을 테니 기울기가 더 가파라야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보고 본인들의 말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두 가지 그래프를 활동지 6페이지에 준비했으니까 잘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친구들,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 줬는데 다들 잘 생각해 봤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소진이가 선생님 1번 문제는 제가 1km 떨어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문방구를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정한 속력으로 집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잘해줬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호진이가 선생님 저 엄마 심부름 가서요. 일정한 속력으로 슈퍼 갔다가 그 다음에 정육점 갔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라고 아주 말을 잘해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그래프도 그려보고 해석도 해봤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수업을
성찰하는 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프에 관해서 학생들이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을 직접 그래프로 그려보고 해석해보는 활동을 배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론 탐구 씨앗 활동으로 먼저 이산적인 별량에 관한 그래프를 그리게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인 별량의 그래프인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의 변화를 학생들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에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에 대한 범위가 유리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릴 수 있게끔 안내하였습니다. 그 뒤로 학생들에게 변수와 그래프라는 개념을 지도를 하면서 질적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지도하였습니다. 이는 문제 열매에서 비커 모양에 따라 물이 일정한 속력을 따랐을 때 높이의 변화가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상상하며 그래프에 그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문제 열매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비커에서 원기둥의 폭에 따라 기울기가 다르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산모둠의 발표를 통해서 기울기가 빠르게 속력이 증가할 땐 가팔라야 하고 또 기울기가 똑같을 경우에는 똑같은 속력으로 물이 증가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산모둠의 발표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나무 시간에는 질적 그래프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또 자신의 일상을 상상하면서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때 소진이와 호진이가 자신의 삶과 연계시켜서 그래프를 해석해 주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삶과 연계된 학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수학적 개념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더 파악할 수 있게끔 수업의 흐름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학습 때 학습 동기의 손해 유발을 위한 자신의 생활 내지 방법에 충분히 연습하시나요?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구상할 때 항상 학생들이 흥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습 동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수업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생활 소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개념에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비커 모양에 따라서 물이 담기는 정도 같은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컵에 물을 따르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적 지식과 그래프라는 것이 실생활로 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학생들의 그래프라는 그 개념에 학습 동기가 더 자극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반영한 부분은 패드를 활용해서 공학적 도구를 통해 그래프 그리는 것을 손쉽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그래프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 수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패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의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손쉽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패드를 통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의 성취를 달성하였고 이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반영한 부분은 학생들과 발문을 통한 수업의 구성에 있습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수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모든 간의 대화를 통하여 경기도 규칙에 따라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각자 꼬마 수학자로서 개념을 함께 구성하고 함께 배워간다는 것으로부터 흥미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학습 복지는 무엇이며 학습을 위해서 이번 수업 노력한 측면은 앞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학습 복지는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있게 소외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균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학습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는 수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순회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정의적인 표현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업에서 대성이가 엎드려 있었고 이때 왜 그런지를 물어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좌표평면 개념을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대비하여 활동지에 배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이 결여됐어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들의 발언권과 의견을 보장할 수 있게 토킹 스틱을 활용하여 모둠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업에서도 일모둠의 경우는 아주 활발하였지만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에 치중해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토킹 스틱을 부여하여 학생들 하나하나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고 순서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배척되지 않게 다 반영하여 모둠의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습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로 오늘 수업에서 발표를 하지 못한 친구들의 결과물도 함께 공유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오늘 수업에서 했던 노력의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뽐내고 그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